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류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 드라마 등이 나오면 세계적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류를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문화의 쇠퇴는 일본 문화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 원인도 있습니다. 손님의 80%가 인바운드 손님, 외국인이 일본 레트로 게임에 열광. 왜? 일본 레트로 게임 샵에 오는 손님의 80%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신주쿠에서 18년간 8비트 카페라는 레트로 게임과 8, 90년대 팝 문화를 재현한 컨셉으로 한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나오 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오사카, 교토, 하카타, 아키하바라를 돌아보고 신주쿠에 오면 여기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관광 코스 루트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쇼핑은 역시 일본의 레트로 게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구입하기 쉬운 것 같아서 많이 구입하고 계신 사람도 있습니다. 20에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 등으로 쉽게 레트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입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게임 패키지나 포스터 등을 아트로 생각해서 팝 컬처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일본의 레트로 게임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일까요? 카페 주인 나오 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애초에 왜 해외 게이머들은 일본 레트로 게임에 끌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80, 90년대 디자인이 빛나고 있다는 것과 세계가 지금 폐색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 건강했던 시절, 거기에 있는 청춘의 추억 같은 것이 시간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닐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일본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옛날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일본 80년대 특촬이 아직도 큰 인기, 왜 자스피온, 체인지맨이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것인가? 과거 브라질에서는 거수특수 자스피온, 전격전대 체인지맨, 세계 닌자전 지라이야 등의 일본 특촬물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지금 브라질 공중파에서 방송되고 있고 적지 않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자스피온 도감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 특촬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특촬물 브라질팬은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제가 8살이던 1988년 브라질 지상파에서 자스피온과 체인지맨이 동시에 방송됐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그 화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특촬 히어로물의 열풍은 브라질 TV 역사상 한 시대를 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티팝 대 K팝이 대폭발, 세계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G세대의 본심에서 보인 음악의 새로운 형태. 최근에는 일본의 시티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티팝의 인기는 레트로 열풍에 평승한 일시적 트렌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일본 시티팝을 K팝에 비비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보드 1위 같은 화려한 훈장은 없지만 세계 젊은이들이 음원을 사러 일본에 몰리는 등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시티팝. 한쪽은 한국이 거국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K팝. 마치 한일 대리 전쟁처럼 되어가는 팝 대결이지만 듣는 쪽인 젊은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음악을 좋아한다는 20대 대학생에게 물어봤다. 고등학생 때는 K-팝만 들었고 패션도 BTS의 영향이 컸죠. 시티팝은 50대 아버지의 영향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신선하고 금방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둘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열광한다고는 하지만 서브컬처의 하나고 레트로 열풍에 편승한 인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일본 문화는 변방의 문화라고 느껴질 만큼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한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일본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세계적 히트가 어려운 것인가? 아리스인 보드랜드가 제시하는 최신 엔터테인먼트의 절대 조건.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일본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나?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하기 위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몇십억 엔이나 들인 미국이나 영국의 드라마 작품의 경우 광대한 토지에서 거리 전체를 통째로 세트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례가 생겨나 한국 드라마 사상 최고액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의 파친코는 한국과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실은 뉴질랜드에서 모두 촬영이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현 단계의 일본은 드라마와 영화에 수백억엔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토리나 배우의 연기가 아무리 좋아도 몰입감을 방해하는 영상 표현으로는 세계와 승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돈을 들여 좀 더 현실감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넷플릭스는 새로운 작품에서도 거리의 완전 재현을 계획한다. 넷플릭스에서 일본의 실사 작품을 담당하는 타카하시 시니치 프로듀서는 3월 22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APAC 필름 쇼케이스에서 대규모 세트를 만들어 VFX 등 최신 촬영 기술에도 예산을 투자해가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히트를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도전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무대인 영화인데 왜인지 일본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헐리우드가 한국과 대만에서의 촬영을 선택하는 이유. 도쿄는 애니메이션 속 도시가 돼가고 있다. 일본이 무대인 영화인데 일본이 아닌 곳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헐리우드는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과 일본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는 상기와 같은 도시, 지역 이미지를 증폭,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논 나레이션, 거리 걷기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확실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서 도쿄를 비롯한 개개의 장소에 관한 정보 발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사 베이스로 말한다면 한국에 뒤지고 있다는 인상은 지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라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의 이미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촬영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결과 미이케 타카시 감독의 영화 지프로 만든 방패는 일본 영화임에도 신칸센 촬영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대만에서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는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일본 카톨릭 탄압을 담은 영화지만 정작 촬영은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카 스턴트를 촬영했을 만큼 일본의 규제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강화된 규제는 이제 일본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시부야 스크럼블 교차로에 촬영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서 토치기현의 실사이즈의 촬영 세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로케이션 유치를 거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마블 작품을 비롯해 결과도 수반하고 있는데 2018년 마블 영화 블랙팬서는 부산에서 자동차 추격전을 촬영했다. 제작진은 2주간 부산에서 촬영을 감행했고 감독 역시 촬영지로서의 부산을 극찬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화 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극명하게 도쿄의 거리가 그려져 있다. 해외에서 도쿄는 애니메이션 속 도시의 이미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서울은 드라마나 영화 속 현실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는 역시 실사 작품 속에 등장해야 리얼리티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한류 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하는 현재 도쿄보다 서울에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봐도 좋을지도 모른다. K-팝을 비롯한 다른 컨텐츠의 정보 발신도 그것을 보완하고 있다.